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이 한 명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둘셋씩 낳아서 키우셨는지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딸이 성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경쟁에 치여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 부부는 작은 의류업체에서 일하며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저의 직속 상사였는데 상사인 것 치곤 너무 착해서 저에게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오히려 저를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고 알려주었기에 그런 모습에 반해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됐죠. 서로의 집안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았기에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 일을 그만두게 됐죠. 요즘에도 육아휴직 쓰는데 많은 눈치가 보일 텐데 옛날 시대에 그것도 작은 업체이니 오죽했겠어요. 수입은 반으로 줄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 둘의 아이가 생겼다는 건 저희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작디 작은 아기의 손이 어찌나 귀여운지 힘든 생활은 싹 잊힐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학부모님들과 만나게 되니 점차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더군요. 특히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다른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미 조기 교육으로 영어며 뭐며 이것저것 다 시켰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애초에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둘 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았고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꼭 머리가 좋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쨌거나 저나 남편의 상황상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각자 집안의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딸도 공부를 잘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저희 머리가 안 좋은데 딸이 머리가 좋길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죠. 그저 건강하게 착하게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 같은 건 굳이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수록 아이에겐 스트레스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저흰 저희 아이가 그런 삶을 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이가 공부가 하고 싶다면 지원은 최대한 해줄 테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기 전에는 그런 압박은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가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학교에서부터 이미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요. 거기다 다른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공부를 못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당하는 일이 아이에겐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거나 나중에 크면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의 가치관이 잘못된 걸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저희 가치관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저희도 살짝 공부를 시켜볼까 싶었지만 아이는 공부하기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입장을 고수해도 결국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은 생기고 말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가족이 문제였어요. 특히 명절 때 시댁에 다녀오면 저희 딸은 울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저희 딸과 동갑내기인 조카,
그리고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이었죠. 저희 딸과 조카는 동갑이다 보니 어릴 땐 함께 잘 놀았습니다. 둘이 죽도 잘 맞아서 둘이 꼭 붙어 다녔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성적이 나오기 시작할 즈음부턴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그렇게 된 계기는 조카가 처음 반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저희 딸은 공부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저희 부부가 공부를 따로 시키지도 않았으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었죠. 거의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딸은 개의치 않고 조카에게 대단하다며 칭찬을 했는데 조카는 저희 딸의 등수를 듣더니 바보냐고 놀리더군요. 엄마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은 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이가 처음 1등을 해서 많이 신났나 보다 싶어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며 타일렀어요. 반에서 1등을 한 건 대단하고 축하하지만 그걸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일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잘하는 일은 따로 있으니 서로 돕고 살며 친하게 지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타이르자 형님이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하면서요. 애가 잘했으면 칭찬만 해주면 되지.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이한테 훈계를 하냐고 했어요. 거기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지 괜히 애한테 성질내지 말라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었던지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네요. 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저흰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란 적도 없고 꼭 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 나이에는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형님은 그런 이야기는 꼭 공부 못하는 애들 둔 부모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머리가 나빠서 딸도 공부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부 잘하고 있는 아이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부가 머리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정말 화가 나더군요. 사실 아주버님은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시부모님이 형님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탓에 컸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차별하며 키우셨거든요. 장남이 집안의 대들보라며 어려서부터 아주버님만 챙겼던 거죠. 형인 아주버님은 새 물건을 쓰고 동생인 저희 남편은 그 물건을 물려받는 기본적인 건 물론이고 생활 환경에서도 많은 차별을 두셨대요. 당시 시댁 경제 형편은 넉넉지 않아서 집에 방이 2개였는데 그나마도 방 하나는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은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니 아주버님에게만 방 하나를 따로 쓰게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부모님과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공부를 할 장소조차 없었던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버님에게만 과외를 시키셨대요. 남편에겐 간식 하나 사 먹을 용돈도 아까워서 주지 않으시면서 말이죠. 물론 시부모님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경제 상황도 넉넉지 않으셨던 상황에서 아이 둘 모두에게 잘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겠죠. 그래도 과하게 차별을 했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요. 바보같이 착해 빠진 제 남편은 형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대요. 부모님께 불만 한번 내비친 적 없고 형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버님 성적이 좋았던 걸 토대로 형님이 의기양양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형님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형님 역시 좋은 대학에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어떻게 형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중재를 하시더군요. 정확히는 형님의 편을 드신 거고요. 물론 저희 남편이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건 당신들이 부족했던 탓인 건 맞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경쟁이 더 심해졌으니 형님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형님의 말이 조금 심한 면은 있다고 해도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니 조카에게 그런 소리 말고 저희 딸 공부나 열심히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까지 그러시니 저나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손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가 계속 화를 낼 순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저 울먹이는 저희 딸만 조용히 달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니 조카는 더 의기양양해지더군요. 그 후로 한동안 조카는 명절 때마다 저희 딸을 만날 때면 자신의 성적을 자랑하고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가르치고 난리였어요. 또 학교에서 배운 것을 물어보고 저희 딸이 모른다고 하면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떡하냐고 놀리기까지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형님을 닮아서인지 저까지 무시하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형님이 하시는 말을 보고 배운 거죠. 그럼에도 그런 문제로 저희 딸과 조카가 싸움이 나면 시부모님이나 형님이 오히려 저희 딸을 혼냈습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말이죠. 게다가 조카 칭찬을 하셨어요. 공부도 잘하는데 알려주려고까지 하니 착하다고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조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고 세뱃돈까지 차별하여 주시더군요. 조카는 공부를 잘하니 더 챙겨줘야 하는 게 맞다고 말이죠. 저희 딸에겐 웃으면서 너도 세뱃돈 많이 받고 싶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하실 때 제 딸의 표정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심지어 형님은 그런 딸에게 공부를 못하면 돈 쓸 데도 없는 법이야 하시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세뱃돈으로 주시는데 제가 서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딸은 공부를 못하니 요리라도 잘해서 시집을 잘 가야 한다며 명절 음식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대단한 걸 시킨 건 아니고 간단히 돕게만 하는 정도였지만 조카는 공부를 잘하니 그럴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하라고 방 안에 들어가라고 했으니 너무 비교되는 처사였습니다. 저조차 그렇게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미웠는데 제 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희 딸은 명절 때 시댁에 가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설날 세뱃돈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딸은 세뱃돈 안 받아도 되니 안 가면 안 되냐고 난리였죠. 저희도 딸이 왜 그러는지 알고 있다 보니 처음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몇 번 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지도 않던 학원에 특별 수업 핑계나 시험 기간 핑계를 댔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조카도 이렇게 잘 오는데 저희 딸이 안 오는 게 말이 되냐며 성하셔서 결국엔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갈 때마다 조카와 비교당하는 건 매번 있는 일이었고요. 형님은 한술 더 떠서 명절 때마다 조카가 받아온 성적표를 챙겨오셔서는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딸에게 공부 못한다면서 직접적으로 흉을 보진 않으셨지만 은근히 눈치는 주셨죠. 미애도 공부 잘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이에요. 세뱃돈도 차별해서 준다거나 저희 딸에게만 일을 시키는 건 계속됐습니다. 저희 딸에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바꿔주지도 못하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과 의절을 하거나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러질 못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날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딸은 중학생 때까진 정말 교과서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공부 자체가 딸에겐 상처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로 인해 그런 차별을 당했는데 공부에 정이 생길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중학생 때엔 조금 엇나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노는 아이들이라고 하죠. 그런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참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 아이를 저희도 따끔하게 혼을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시댁이나 저희 부부에게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소가리만 했었죠. 그나마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었어요. 그랬다면 그건 정말 따끔하게 혼을 냈을 거예요. 다만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정도였죠. 그런 소가리를 하던 시기가 1,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다행히 딸은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공부는 하지 않아도 책은 참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책을 끼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책을 읽고 나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 딸은 공부만 하지 않았을 뿐 좋은 친구들과 새로 어울리며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딸이 스스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했었죠. 시댁 식구들의 차별은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야 사라졌어요. 정확히는 그때부터 시댁에 저희 딸이 가지 않을 수 있었죠. 고등학생이 되자 조카가 공부를 해야 한다며 명절에 오지 않았기에 저희 딸도 그 핑계로 같이 안 올 수 있었거든요. 물론 명절 때 형님의 자랑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직접 듣는 건 아니었으니 상관없었어요. 그냥 거칠애로 대견하다고 좋으시겠다고 적당히 호응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법에 대해 가르치곤 하셨는데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딸은 또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시댁의 차별에서 해방되니 공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말한 적 없던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죠. 독서실에도 밤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딸의 성적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1 처음 시험에선 중간쯤 되는 성적을 받아오더니 그 다음 시험엔 반에서 7등을 하더군요. 남편이나 저나 한 자릿수 등수는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딸의 성적표를 보며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다르게 딸은 머리가 좋을 수도 있구나 하고 말이죠. 아마 어려서부터 책을 달고 살았던 덕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군요. 평생 안 하던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 보니 건강이 상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됐어요. 저희는 딸에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공부를 하며 새롭게 알아가고 익히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흰 그냥 저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더군요. 학교든 학원이든 독서실에서든 저희 딸에게 칭찬 일색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저렇게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고요. 저희는 주변에서 처음 받아보는 딸에 대한 칭찬에 너무 뿌듯해서 이 맛에 자식 키우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분 좋은 날만 있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힘든 날이 더 많았죠.
딸이 성적이 내려간 적도 있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고 우는 딸의 모습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떨어진 성적에 많이 속상했었나 봐요. 괜찮다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죠. 특히 고3 첫 시험에선 등수가 10등 밖으로 밀려났을 때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며 우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부가 머리가 좋지 않기에 그런 걸까봐 너무 미안해서 같이 울기도 했고요. 혹시나 이러다 중학생 때처럼 다시 엇나가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딸은 그렇게 울고 난 뒤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그 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끝에 딸의 성적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수능에서도 대박이 터지면서 딸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최종 합격 발표가 뜬 순간 살면서 그렇게 기뻤던 적이 있었을까 싶네요. 좋은 대학에 갔다는 사실보다도 딸이 정말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얻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본다는 것이 저의 행복이니까요.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 그동안 시부모님께 딸의 성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조카는 매번 1등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말씀드려도 큰 감흥은 없으셨을 것 같아서이기도 했고,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괜한 소리를 했던 상황이 될까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라고 여쭤보시면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저희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더군요. 옛날에 그렇게 저희 딸을 무시하실 땐 언제고 입학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겠다느니 우리 집안이 원래 머리가 좋아서 잘할 줄 알았다느니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 저희 딸도 인정을 받는 건가 싶어 기분이 좋기도 했다가 꼭 그렇게 성적이나 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시부모님을 보며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챙겨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해 설에는 딸도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공부로 비교당할 학창시절도 끝났고 좋은 결과까지 있으니 딸도 더 이상 성적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조카는 평소에 1등을 도맡아 했기에 딸보다 좋은 대학을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별을 받아야 할 정도의 차이는 안 날 거라 생각했어요. 딸도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시댁에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더군요. 설에 딸이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자 시부모님은 너무 예쁘다며 난리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게 장하다며 칭찬하시기 바쁘더군요. 저희 딸은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에 어색해했고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희 딸도 싫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보이지 않더군요. 대학 합격하고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쁜 건가 싶었죠. 형님께 대학 입학 선물로 뭐 받고 싶은지 묻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씀드리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형님이나 조카한테 쌓인 감정이 많았다 보니 딱히 뭔가 챙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 딸도 잘 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그냥 챙겨주려고 했죠. 그런데 형님은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며 괜찮다고 얼버무리셨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대학에 입학했으니 좋은 걸 해줘야 한다고 난리셨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옆에서 시아버지가 성질을 내시며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물은 무슨 선물? 대학에 떨어졌는데 공부나 더 해야지.
과외비며 학원비며 우리한테 가져간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대학 하나 못 갔어. 그럴 줄 알았음 미애한테 투자를 할 걸 그랬다. 에휴. 이러시면서 말이죠. 네, 조카는 대학에 떨어졌더군요. 처음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조카는 항상 1등만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답안을 밀려 쓴 거냐고 여쭤봤는데 형님은 차라리 그런 거면 억울하기라도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조카는 고등학교에 간 이후로 성적이 계속 하락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으니 본인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고등학교에 간 이후론 머리 믿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점차 떨어졌대요. 근데 명절 때마다 형님은 조카가 계속 1등하고 있다며 자랑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시부모님에게 돈까지 타간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조카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조카가 오지 않은 것도 재수 준비 때문에 오지 않은 거래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고소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저희 딸을 괴롭게 만들었던 걸 생각하니 잘됐단 생각이 더 강하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당했던 형님의 막말도 떠오르니 꼭 복수를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형님께 10,000원 한 장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돈 쓸 데도 없는 거라고 하셨죠? 오랜만에 세뱃돈도 많이 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거밖에 못 주겠네요. 조카 세뱃돈이니 잘 전해주세요. 라고요. 똥 씹은 표정의 형님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그 후 시댁에 있는 동안 형님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있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형님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저희 딸 칭찬하고 자랑하느라 바쁘셨고요. 결혼한 이후로 몇십 년 만에 처음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 것 같네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웃으며 보낼 수 있는 명절 말이죠. 그런 명절은 이번 명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조카는 재수해서 어찌어찌 대학에 들어가서 체면치레는 했었지만 이번에 저희 딸이 다니는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했거든요. 제 딸이 조카의 직장 상사가 됐다 보니 예전과는 반대로 저희 딸이 조카에게 일을 알려줄 입장이 된 거죠. 올 명절 때 딸이 회사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다가 조카의 마인드가 좋지 않다며 혼냈는데 옛날과 뒤바뀐 모습을 보니 재밌었습니다. 참 사람 일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곳 청취자분들에게도 다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저보다 더 자랑스러울 아이들이 있겠지요? 다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여름이 다가오는데 더위랑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